자, 정의민 차장과 다시 추가하고 이야기 나눠보죠. 네. 개별 기업들 몇 가지 좀 볼까요? 네네. 뭐 이렇게 준비하라도 준비는 하셨겠지만 그런 이 두루뭉술한 것들보다는 우리가 핀셋으로 네네. 조금 보자고요. 두 가지인데 삼성중공업, 그다음에 네. 레고캠바이오. 삼성중공업은 어제 나온 내용이 5년 만에 풍력 사업을 다시 시작하나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고 네. 20메가와트급 해상 풍력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사실 20메가와트면 큰 건 아닌데 이 삼성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달고 이 시장에 들어오면은 이게 명암이 있을 거예요. 네.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 플러스 요인은 이제 거대 기업이 들어올 만큼 시장 캐파를 크게 키운다는 의미가 될 거고, 마이너스 요인이라고 하면은 기존에 했던 업자들, 생태계가 업체들이 조금, 예. 오히려 대기업이 들어오면서 위협받는.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어찌됐건 간에 그거를 좀 풀어본다면. 아직 뭐 공식화됐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셨듯이 규모가 아직까지는 좀 한정적이니까요. 이제 어떻게 움직일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또 이제 본업단까지는 아직까지는 큰 영향이 좀 없기 때문에 풍력에 뭐 진출한 이후에 그게 좀 이제 이슈가 된다면 그때 가서 이제 주가는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그냥 진출을 할지 말지 타진해 보는 지금 이런 단계라면 지금 현재 뭐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만 좀 해당되는 내용일 건데 약간의 변동성은 있겠습니다만 일종의 좀 호재로 좀 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이렇게 본격적인 뭐 풍력 업체로서의 어떤 비즈니스가 지금 진입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주가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풍력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기사 제목, 우리 매경 기사일 거예요. 네. 풍력을 이제 정부가 추진하는 원전을 대체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되려면은 이 해안가를 따라가지고 한 3겹 정도를 그 정도 불러야 된다. 서너 겹을 해야 된다라는 네.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 내용이 있는데, 물론 그건 이제 극단적인 비유긴 합니다. 그러니까 풍력도 있고 태양광도 있고, 태양광은 뭐 글쎄요, 지금 뭐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될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할지 모르겠지만 조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라면은 그린 에너지는 계속 추구가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미국에서도 이제 퍼스트 솔라 어제 13% 넘게 급등한 걸로 어제 알고. OCI도 그렇죠. 거의 9% 10% 우리 움직였고. 자주 언급하지만 신성 ENG 같은 기업도 보고 있고, 작은 기업이지만 작지는 않지만 주가가 이제 좀 2,000원대라서 시장에서는 뭐 제가 오늘 그 주제를 좀 할까 하다가 좀 내일로 좀 밀어 놓을까 하는데요. 네. 조 바이든 후보가 된다고 가정을 많이 해놓고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얘기는 나오는 거는 플로리다에서 또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어서 지난번 선거와 같은 국면으로 갈 수도 있다. 또 이런 불확실성이 커지는 바람에 또 이제 이 미국 시장도 좀 불확실성이 맞으면서 좀 주가 지수가 좀 하락했다라고 봐지는데요. 어쨌든 바이든 후보의 지금 주말 연설과 유세와 다음 주 초까지의 히든 카드는 이제 오바마 전 대통령을 동행한 그렇죠. 이미지. 그러니까 사실 조 바이든 후보가 조금 약해 보이긴 해요. 조금 아까 이게 연설이 그 전에 있던 대통령들에 비해 민주당 후보들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약간 언변이 떨어지는 편이다 보니까 이제 연세가 좀 있으셔서 제가 보기에 가장 말을 잘하는 전 대통령 뭐 자기 친구죠. 이제 부통령 시절에 대통령했던 이제 오바마 전 대통령을 이제 대동을 해서 뭔가 하려는 승부수를 좀 띄운 걸로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시장에서는 조 바이든 후보 쪽을 좀 우세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은 선 반영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재생 에너지. 그래요. 그러니까 유가는 사실 지금 부담스럽게 뭐 밀리고 있고 사실 상대적으로는 신재생 에너지와 연관성이 있다고도 해야 되는 원자재 시장은 좀 들썩거리고 있고. 유가가 좀 전기차 같은 거. 유가가 오늘 좀 하락을 했거든요. 뭐 그런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별건 없어요. 죄송합니다. 네. 자, 레고캠바이오도 지금 뭐 기술 수출 오늘 아침에도 나온 것 같아요. 4천억 정도 되는 이제 기술 수출이 나왔는데 중국 쪽입니다. 근데 조금 약간 좀 아쉽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선급금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은 수준이에요. 한 100억 정도 수준. 뭐 그래도 지금 어려운 시점에 이게 어딘가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항암에 관련된 이제 수출을 좀 냈기 때문에 오늘 하루 정도는
그래도 좀 좋지 않은 시장에서 좀 반짝반짝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뭐 그 기술 수출 마일스톤 이런 것들은 이제 공시를 보시면 좀 잘 그렇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 계약 규모는 뭐 조 단위 규모는 아닙니다만 중국 쪽으로 한 100억 정도의 선급금을 받는 그런 계약을 했고 항암제이기 때문에 항암제 관련된 종목들한테는 좀 긍정적인 에너지를 좀 공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오늘 시장 분위기가 일단 시초가는 좀 무겁게 출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레고캠바이오의 지금 뭐 동시 효과도 뭐 생각보다는 강하지는 않습니다. 강하진 않고. 것들을 보시면 좋고. 오케이. 예. 자, 시장이 지금 자꾸 이제 뉴욕의 급락, 뭐 유럽의 봉쇄 이쪽에만 자꾸 눈으로 시선이 집중되다 보니까 이러다가 이제 또 놓칠 수 있거든요. 근데 찾아야 될 만한 게 지금 당장 무엇이 있는지 이렇게 준비하라 첫 번째로 좀 한번 가볼까요? 네, 그 전에 뭐 네이버도 정말 좋은 실적을 발표해서 보도해드렸고. 짧게 말씀드리면 네이버는 약간 뉴스에 매도가 좀 나올 수 있으니 좋은 실적을 나왔으니 이걸 사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조금 보류하시는 네. 게 어떨까 짧게 좀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준비하라 네. 가보죠. 제목은 의미심장합니다. 반등은 반등이고 내 종목은 내 종목이죠. 네. 지금 오늘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 결론적으로는 좋은 종목을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인 마인드는 주식 비중을 그렇게 크게 높이지는 않아야 되는 시점은 맞습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어제 뭐 저도 좀 환호는 했습니다만 환영을 했죠, 이 반등을. 근데 그걸 좀 뜯어보면은 거래 대금을 보면 16조 정도로 반등을 했어요.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조, 8조 같이 안 되는 거래 대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좀 견고한 상승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고 잘못하면은 개미들을 좀 홀릴 수 있는 반등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일단 거래소는 뭐 물론 이제 글로벌 시황과 영향을 받겠습니다만 거래소는 저는 약간 중립 정도로 보고 있고요. 2,300에서 2,400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순환 쪽에서 삼성전자가 조금 강했다가 다른 게 약했고 다른 것들이 강하다가 삼성전자 지금 약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가면서 중립적인 그런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좀 높고요. 코스닥은 아무래도 아까 언급을 드렸듯이 미국 대선이 끝난 이후에 네. 중국의 상해 증시도 지금 바닥권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해 증시와 함께 동반의 움직임이 나올 경우에는 좀 신뢰성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이 어제까지의 상승은 기술적 반등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 내동 매매는 절대 금지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내동 매매라 하면은 오른다고 따라가지 말고 그렇죠. 뭐 빠진다고 팔지 말고 떨어진다고 이제 그 투매하거나 뭐 필요는 전혀 없고요. 손절을 하거나 막 낙담을 하거나 맞습니다. 이럴 필요 없다. 네, 역시 이제 반등이 좀 세게 나오는 종목들은 개인들의 대주주 회피 이게 3억으로 지금 조정된다 그래서 좀 말이 많은데 사실 작년에 10억만 돼도 매도가 상당히 거세게 나왔습니다. 11월 달부터. 매해년마다 반복되는 그랬죠. 사실 절기상. 특히 계속해서 언급드립니다만 정말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고 큰 성적이 났었던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뭐 제 주변만 봐도 기회만 되면은 얼마 이상만 올라오면 줄여야지라는 그런 것들이 많이 놓여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런 종목들의 반등에 따라가기보다는 역시 이제 이런 대주주 관련된 회피 매물이 거의 끝나가는 무렵에 가격대를 보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이제 오늘 하락이 나오면 좀 접근해 볼 수 있는 연말까지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본다 그러면 역시 이런 대주주의 어떤 매도 매물이 좀 약한 쪽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거래소 쪽은 자동차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와 화학이 맞는 것 같고 종목으로는 현대차와 하나솔루션. 하나솔루션은 태양광도 들어있으니까 좀 중첩적인 그런 기능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코스닥 쪽은 역시 바이오보다는 IT인 것 같아요. IT 중에서도 소부장 중에서도 어제 또 대통령이 소부장을 또 강조했죠. 네네. 한국 네. 국산화에 대해서. 소부장 중에서도 역시 삼성이 돈을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비메모리 쪽이 맞는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 시총 상위에 있는 민호공업이다. 또 동진세미캡 이 정도 종목을 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연결 기준 실적이 또 나왔는데요. 네. 뭐 익히 뭐 잠정 실적은 아실 테고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연결 기준 실적이 다시 발표가 됐습니다. 영업이익 12조 3천억. 정말 대단한 건데도
시장에 제값을 못 받고 있는. 실적은 실적, 주가는 주가. 주가는 이렇게. 주가. 네. 하여튼. 잠깐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민영 아나운서가 특징주 또 관심 리스트 정리를 해드립니다.